당신은 혹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더 큰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는 작은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건 당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소녀, 당신의 가장 순수하고 진정한 본질이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칼융, 칼중, 의 심오한 통찰을 빌려 당신 안에 그 소녀를 깨우고 그녀를 안아줄 때 어떻게 당신이 여신처럼 빛나는지 탐험할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자아를 되찾고 자신감을 폭발시키며 세상에 당신의 고유한 빛을 비추는 혁명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의 소녀가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칼융은 인간의 영혼을 탐구한 천재 심리학자로 우리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보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을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 찬 어두운 공간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힘과 잠재력이 살아 숨쉬는 성소로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내면의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당신이 세상의 기대와 규칙에 얽매이기 전에 자유롭게 꿈꾸던 모습, 순수하게 웃으며 세상을 바라보던 그 모습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보세요. 언제부터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해졌나요? 사회가 요구하는 완벽한 여성, 헌신적인 어머니, 이상적인 파트너, 성공한 커리어우먼의 역할 속에서 그녀를 잊어버린 적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걸까? 또는 왜 항상 무언가가 부족한 것 같지? 그 답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당신이 내면의 소녀를 무시할 때 당신은 자신과 단절됩니다. 그녀는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더 열심히 해야 해. 너무 감정적이지 마.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이런 말들은 우리를 점점 더 멀리, 우리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한국에서든 다른 나라에서든 여성으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적응하고, 맞추고, 희생하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면의 소녀는 조용히 숨죽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친구 소연이를 생각해보세요. 그녀는 30대 중반의 싱글맘으로 매일 아침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며 저녁에는 가족을 위해 밥을 차립니다. 겉보기엔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제게 말했어요. 나 너무 지쳤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 소연이는 늘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우느라 자신의 꿈, 자신의 기쁨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내면의 소녀는 오랫동안 방치된 채 조용히 울고 있었죠. 혹시 당신도 소연이처럼 느껴보신 적 있나요? 그럴 때마다 당신의 내면의 소녀가 당신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날 봐줘. 날 다시 찾아줘. 칼융은 이런 단절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무의식을 무시할 때 불안, 피로, 심지어 이유 없는 슬픔이 우리를 덮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 소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있고 당신이 그녀를 안아줄 준비가 되면 그녀는 당신을 여신으로 변모시킬 힘을 줄 겁니다. 이 여신은 외부의 인정이나 타인의 허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진실, 당신의 열정, 당신의 고유한 빛에서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녀를 깨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단순하지만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소녀는 당신이 그녀를 볼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잠시 멈춰서 상상해보세요. 어린 시절의 당신이 눈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그녀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이 이미지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융이 말한 능동적 상상의 시작입니다. 이는 당신의 무의식과 대화하는 강력한 방법으로 내면의 소녀와 연결되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실질적인 도구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의 감정을 기록해보세요. 종이든 핸드폰 메모든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적어보세요. 기쁨, 분노, 슬픔, 불안, 어떤 감정이든 판단하지 말고 그냥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상사가 내 아이디어를 무시해서 화가 났어. 또는 친구와 커피 마시며 웃었을 때 정말 행복했어. 이 간단한 연습은 당신의 내면의 소녀가 어떤 상황에서 웃고 어떤 상황에서 상처받는지 보여줍니다. 융은 이런 기록이 무의식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감정을 인정할 때 그녀는 점점 더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내면의 소녀를 깨우는 건 혼자만의 여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서로를 북돋우며 성장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서울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든, 부산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든, 아니면 멀리 해외에서 자신의 길을 찾고 있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은 정신 건강과 칼융의 지혜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 진실된 삶을 살도록 돕는 공간입니다. 그러니 이 여정에 함께해요.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아래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내 내면의 소녀가 이런 기분이야. 또는 오늘 이런 감정을 느꼈어. 처럼 간단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당신처럼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내면의 소녀를 깨울 수 있습니다. 이제 숨을 깊게 들이쉬세요. 당신은 방금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내면의 소녀를 깨우는 이 여정은 단순히 자신을 찾는 것 이상입니다. 이는 당신 안에 잠든 여신을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세상에 보여줄 독특한 빛, 강인함,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죠.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나요? 갑작스레 떠오르는 직감, 이유 없이 불편한 느낌, 혹은 꿈속에서 반복되는 장면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칼융은 무의식을 단순한 기억 저장소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이끄는 현명한 안내자라고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당신의 내면의 소녀가 살고 있죠. 그녀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으로 이끄는 나침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너무 자주 이 속삭임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의식의 신호를 듣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당신의 힘과 자신감으로 바꾸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 당신의 내면의 소녀가 말을 걸고 있습니다. 융은 무의식이 말 대신 상징, 감정, 그리고 신체적 감각으로 우리와 소통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대화 후 갑자기 피로가 몰려온 적 있나요? 아니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배 속에서 묘한 느낌이 든 적은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의 소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나와 맞지 않아. 또는 여기 더 주의해야 해.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 신호를 내가 예민한 걸까? 라며 넘기거나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까봐 무시하죠. 특히 여성이라면 참아야 해. 또는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들었나요? 이런 순간들, 당신은 자신을 배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지인 민지를 떠올려보세요. 민지는 밝고 따뜻한 성격으로 늘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제게 털어놓았죠. 특정 친구와 통화한 뒤엔 항상 기운이 빠져.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민지는 그 친구가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아낸다는 걸 알았지만 거절하면 미안할까봐 계속 참았어요. 이건 민지의 내면의 소녀가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그녀의 피로와 불편함은 이 관계는 너를 해치고 있어 라는 메시지였죠. 당신도 이런 순간을 겪어본 적 있나요? 누군가와의 만남 후 텅 빈 느낌, 혹은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직감. 이 모든 건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을 보호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들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융의 말대로 무의식을 외면하면 우리는 점점 더 자신과 멀어집니다. 그 결과는 관계에서의 갈등, 끊임없는 피로, 혹은 내 삶이 이게 전부인가? 라는 깊은 공허함으로 나타나죠.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특히 가족, 직장, 사회적 기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느라 자신의 목소리를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당신의 내면의 소녀는 여전히 그곳에 있고 그녀의 속삭임을 듣는 순간 당신은 잃어버린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첫 번째 도구를 드릴게요. 이를 직관의 나침반 점검이라고 불러볼까요? 하루 동안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시 멈춰서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확인해보세요.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받았다면 바로 해야지 라고 답하지 말고 이렇게 자문해보세요. 이걸 생각할 때 내 몸은 어떤 느낌이야? 가슴이 뛰어? 아니면 어깨가 무거워? 이 질문은 당신의 무의식이 진실을 말하도록 돕습니다. 만약 몸이 긴장하거나 불편하다면 그건 내면의 소녀가 이건 너와 맞지 않아 라고 말하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 연습을 하루에 3번만 해보세요. 당신의 직관이 점점 더 선명해질 겁니다. 두 번째 도구는 에너지 보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금만큼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그걸 다른 사람에게 내주죠. 누군가 당신의 시간,
관심, 혹은 도움을 요청할 때 바로 답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건 나를 채워줄까? 아니면 고갈시킬까? 예를 들어, 친구가 매일 밤 긴 통화를 원한다면 그게 당신을 기쁘게 하는지 아니면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솔직히 느껴보세요. 만약 고갈된다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오늘은 좀 바빠서 다음에 얘기하자 라고 말해보세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의 소녀를 존중하는 행동이에요. 그녀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고마워, 날 지켜줘서. 이 도구들을 시도하면서 당신은 무의식이 단순한 배경 소음이 아니라 강력한 안내자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융은 이런 신호를 듣는 게 자아와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이 대화는 당신을 더 진실된 삶으로 이끌고 당신의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내면의 소녀를 들을 때 당신은 이렇게 선언하는 거니까요. 내 목소리는 중요해. 내 필요도 소중해. 하지만 여기서 잠깐, 이 여정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고 서로를 북돋우며 성장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아침에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든 저녁에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이 순간을 즐기든 당신은 이 커뮤니티의 일부입니다. 이 채널은 칼 융의 지혜와 정신건강에 대한 열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에요. 그러니 아래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오늘 이런 직감을 느꼈어. 또는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를 지켰어. 처럼 간단해도 좋아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된다면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공유가 누군가의 내면의 소녀를 깨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숨을 깊게 들이쉬세요. 당신은 방금 무의식의 속삭임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신호들은 당신의 내면의 소녀가 보내는 편지이고 그녀는 당신이 진정으로 빛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화가 나거나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며 묘한 질투를 느낀 순간 말이에요. 이런 감정들은 당신을 당황하게 만들죠. 내가 왜 이러지? 라며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런 감정들이 당신의 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 즉 숨겨진 자아가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그림자와 마주하고 그녀와 춤을 추며 당신의 내면의 소녀를 더 깊이 끌어안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당신의 가장 큰 두려움을 가장 강력한 힘으로 바꾸는 여정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융은 그림자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아의 일부라고 정의했습니다. 당신의 불안, 분노, 이기적인 욕망, 심지어 부끄러워 숨기고 싶은 약점까지 이 모든 것이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착해야 해, 화내지 마, 너무 욕심부리지 마 라는 말을 들으며 그림자를 억눌렀습니다. 특히 여성이라면 사회는 우리에게 항상 온화하고 희생적인 모습을 요구하죠.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림자를 무시하면 그녀는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외면할 때 그녀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져나옵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일로 갑자기 눈물을 쏟거나 누군가에게 날카롭게 반응한 뒤 후회한 적 있나요? 그건 당신의 그림자가 날 봐줘 라고 외치는 순간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제 동료 유진이를 떠올려보세요. 유진이는 직장에서 늘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팀장이 그녀의 아이디어를 무시하고 동료에게 공을 돌릴 때마다 그녀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죠. 처음엔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라며 넘겼지만 어느 날 회의 중에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항의하고 말았어요. 나중에 그녀는 후회하며 말했죠. 내가 왜 그랬을까? 평소에 내가 아닌데. 하지만 융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건 내 그림자가 말하려 했던 거야. 너의 목소리가 무시당하는 걸 더는 참을 수 없었어. 유진이의 분노는 그녀가 오랫동안 억눌렀던 자기 주장을 드러낸 신호였습니다. 당신도 이런 순간을 경험한 적 있나요? 그 감정은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건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녀는 당신의 가장 강력한 스승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친구의 성공을 보며 질투를 느낀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질투는 내면의 소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빛나고 싶어.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비판에 과민하게 반응한다면 그건 당신이 스스로를 너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숨기고 싶은 부분이지만 동시에 당신의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융은 그림자를 끌어안는 과정이
개성화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즉, 당신의 모든 부분, 빛과 어둠을 통합할 때 당신은 진정한 자신으로 거듭납니다. 이제 첫 번째 도구를 드릴게요. 이를 그림자와의 대화라고 불러볼까요? 조용한 공간에서 5분간 눈을 감고 당신의 내면의 소녀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 옆에 그림자가 서 있습니다. 그녀는 어떤 모습인가요? 화난 얼굴, 슬픈 눈, 아니면 무언가를 갈망하는 표정일까요? 그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왜 여기 있는 거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그녀의 대답을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나 감정을 느껴보세요. 이 연습은 융이 환자들에게 권했던 능동적 상상의 한 형태로 그림자와의 연결을 시작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매일 5분씩 해보세요. 당신의 그림자가 점점 더 친근해질 거예요. 두 번째 도구는 거울 관찰입니다.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내 동료가 늘 자기 자랑만 해서 짜증나 라고 느낀다면 이렇게 자문해보세요. 이건 내 안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는 걸까? 어쩌면 당신도 인정받고 싶지만 그 욕망을 억누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융은 이를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본 것은 종종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연습을 통해 당신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대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종이에 적은 뒤, 이 감정은 내 안에 어떤 욕구를 보여주는 걸까? 라고 덧붙여 보세요. 세 번째 도구는 빛나는 그림자 찾기입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3명의 여성을 떠올리고 그들의 어떤 점이 당신을 끌어당기는지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내 친구가 항상 당당해서 좋아 라고 느낀다면 그 당당함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자질입니다. 융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감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잠재된 힘이라고 했습니다. 이 목록을 보며 이렇게 선언해보세요. 이 자질은 나에게도 있어. 나는 그녀처럼 빛날 수 있어. 이 연습은 그림자의 긍정적인 면을 끌어안는 방법으로 당신의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이 도구들을 실천하면서 당신은 그림자가 두려운 적이 아니라 강력한 동맹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녀를 끌어안을 때 당신의 내면의 소녀는 더 자유롭게 웃고 당신의 여신은 더 밝게 빛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의 용기와 이야기를 통해 성장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든 조용한 밤을 즐기고 있든 당신은 이 커뮤니티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그러니 아래 댓글로 당신의 그림자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오늘 이런 감정을 마주했어. 또는 이 사람에게서 이런 점을 배웠어. 처럼 간단해도 좋아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친구나 동료에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공유가 누군가의 그림자를 빛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방금 그림자와 춤을 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춤은 당신의 두려움과 약점을 힘과 자신감으로 바꾸는 마법입니다. 하지만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당신은 어린 시절의 꿈을 떠올린 적 있나요? 세상을 여행하거나 책을 쓰거나 아니면 그저 자유롭게 웃으며 사는 모습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 꿈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삶의 바쁜 일상, 가족을 돌보는 책임, 사회의 기대 속에서 그 꿈들은 종종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칼융은 이렇게 말했죠. 당신의 꿈은 사라지지 않아. 그들은 무의식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 우리는 내면의 소녀가 품은 꿈을 되찾고 우주가 당신의 진실에 응답하는 마법 같은 순간, 즉 동시성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당신의 내면의 여신을 완전히 깨우는 길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꿈이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융은 우리의 무의식이 단순히 과거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길잡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소녀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잊어버린 꿈, 억눌린 욕망, 그리고 당신의 고유한 목적을 간직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그 꿈을 현실적이지 않다, 거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며 미룹니다. 특히 여성이라면 한국 사회에서든 어디서든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우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그 꿈을 다시 꺼내든다면, 당신이 내면의 소녀에게 너의 꿈이 중요해 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 당신의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친구 하린이를 떠올려보세요.
하린이는 40대 초반의 직장인이었어요. 그녀는 안정적인 일을 했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죠. 어린 시절 그녀는 그림 그리기를 사랑했지만 그림으론 먹고 살기 힘들어 라는 말에 꿈을 접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SNS에서 아마추어 화가의 전시회를 보게 됐고 갑작스레 가슴이 뛰는 걸 느꼈죠. 하린이는 용기를 내어 주말에 그림 강의를 등록했고 몇 달 뒤 자신의 첫 작품을 친구들에게 보여줬어요. 놀랍게도 한 친구가 그녀의 그림을 사겠다고 했고 그게 계기가 되어 작은 전시회까지 열게 됐죠. 하린이는 말했어요. 내가 꿈을 다시 꺼내니까 세상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았어. 이건 융이 말한 동시성입니다. 당신이 진실된 길을 걷기 시작하면 우주는 당신에게 기회와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동시성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무의식과 외부 세계가 조화를 이루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갑자기 관련 정보를 발견하거나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융은 이런 순간들이 당신이 자신의 목적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성이 일어나려면 당신이 먼저 내면의 소녀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꿈을 무시하면 우주는 당신에게 응답할 기회를 잃습니다. 그러니 지금 잠시 멈춰서 물어보세요. 내 내면의 소녀는 어떤 꿈을 간직하고 있을까? 첫 번째 도구를 드릴게요. 이를 꿈의 씨앗 심기라고 불러볼까요? 오늘 종이 한 장을 꺼내 당신이 어린 시절 꿈꿨던 무언가를 적어보세요.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춤을 배우고 싶었어. 거나 주말에 혼자 책을 읽고 싶어. 같은 소소한 꿈도 좋아요. 그 다음 그 꿈을 향한 가장 작은 한 걸음을 계획하세요. 예를 들어 춤을 배우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5분짜리 춤 영상을 찾아 따라해보세요. 책을 읽고 싶다면 다음 주말 30분을 예약해두세요. 이 작은 행동은 내면의 소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의 꿈이 중요해.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고 우주는 그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두 번째 도구는 재연결의 의식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10분간 당신만의 시간을 만들어 내면의 소녀와 연결되는 의식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차를 마시며 촛불을 켜고 이렇게 자문해보세요.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무엇이 나를 무겁게 해?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며 무겁게 하는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을 줄이거나 불필요한 약속을 거절하는 거죠. 이 의식은 당신의 꿈과 삶을 정렬시키고 동시성이 일어날 공간을 만듭니다. 세 번째 도구는 장애물 탐색입니다. 꿈을 쫓다 보면 장애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시간 부족, 돈, 혹은 주변의 회의적인 반응 같은 것들이죠. 이런 장애물을 마주했을 때 내면의 소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장애물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걸까? 예를 들어 시간이 부족하다면 당신은 자신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종이에 장애물을 적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작은 전략을 하나씩 써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10분이라도 그림을 그릴 시간을 낸다,처럼요. 융은 이런 도전들이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성장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 도구들을 실천하면서 당신은 꿈이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여신을 깨우는 열쇠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동시성은 당신이 진실된 길을 걸을 때 우주가 보내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더 크게 빛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든 대구에서 조용히 자신을 찾고 있든 당신은 이 커뮤니티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그러니 아래 댓글로 당신의 꿈을 나눠주세요. 이런 꿈을 다시 꺼냈어. 또는 이런 동시성을 경험했어. 처럼 간단해도 좋아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희망을 준다면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공유가 누군가의 꿈을 깨울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상상해 본 적 있나요? 모든 빛과 그림자를 끌어안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순간 말이에요. 칼 융은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받아들일 때 내면에서 강력한 힘이 깨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 힘은 당신의 내면의 소녀가 여신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여신은 혼자 빛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녀는 사랑, 특히 자기 사랑과 공동체의 지지 속에서 더 밝게 타오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여신을 완전히 깨우고 다른 여성들과 함께 세상을 비추는 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내면의 여신이 지금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융은 우리의 무의식이 단순히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라 더 큰 전체와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진실된 삶을 살 때 그 에너지는 주변으로 퍼져나가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특히 여성으로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먼저 돌봐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족, 친구, 파트너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느꼈죠. 하지만 여기 중요한 진실이 있어요. 당신이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소녀는 이렇게 말해요. 나를 먼저 안아줘. 그러면 나도 세상을 안아줄게.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친구 은서를 떠올려보세요. 은서는 30대 후반의 프리랜서로 늘 바쁜 일정 속에서 자신을 잊고 살았어요.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생각했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지쳤지? 그 순간 은서는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기로 했어요. 매주 일요일 아침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혼자 춤을 추는 시간을 가졌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그 시간이 그녀의 에너지를 채워줬어요. 놀랍게도 이 작은 변화가 그녀의 삶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은서는 더 당당해졌고 그녀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직장 동료와 친구들에게도 전염됐죠. 은서의 이야기는 융의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자기 사랑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당신의 여신을 깨우는 첫걸음입니다. 자기 사랑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실수, 약점, 심지어 그림자까지 끌어안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종종 완벽해야 해 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했죠.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당신의 내면의 여신은 당신이 모든 순간 진실될 때 빛납니다. 그리고 이 빛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은 다른 여성들에게도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건 공동체의 힘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용기와 사랑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합니다. 첫 번째 도구를 드릴게요. 이를 자기 사랑의 약속이라고 불러볼까요? 오늘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내면의 소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충분해.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융이 말한 자아와의 대화입니다. 이 약속을 매일 아침 1분씩 반복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당신의 내면의 여신이 그 말을 믿기 시작할 거예요. 이 연습은 당신의 자신감을 키우고 세상에 당신의 빛을 비추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도구는 경계의 기술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요구에 예스라고 말하며 자신을 잃습니다. 이번 주 당신을 지치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에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밤 긴 통화를 요구하는 친구에게 오늘은 좀 피곤해서 다음에 얘기하자 라고 말해보세요. 이 경계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의 소녀를 지키는 사랑의 행동이에요. 이 연습을 할 때마다 당신의 여신은 더 강해집니다. 세 번째 도구는 작은 승리 축하입니다. 우리는 큰 성공만을 가치 있게 여기지만 융은 작은 순간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 당신이 이룬 작은 승리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용기를 내어 내 의견을 말했다. 거나 혼자 커피를 마시며 나를 돌봤다. 같은 것들요. 이 목록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매일 더 강해지고 있어. 이 연습은 당신의 내면의 여신에게 그녀의 노력이 보이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작은 승리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이 도구들을 실천하면서 당신은 자기 사랑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당신의 내면의 여신은 당신이 자신을 선택할 때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 빛은 당신의 친구, 가족, 심지어 낯선 이들에게까지 퍼져나갑니다. 우리는 혼자 빛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빛을 반사하며 더 밝게 타오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인천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든, 제주에서 자신을 찾고 있든, 당신은 이 커뮤니티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당신의 용기와 사랑이 다른 여성들의 여신을 깨웁니다. 당신은 방금 내면의 소녀를 안아주고 그녀를 여신으로 깨우는 여정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의 속삭임을 듣고 그림자와 춤추며 꿈을 되찾고 사랑으로 빛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진실된 삶을 위한 씨앗입니다.
당신의 여신은 지금 이 순간 세상에 그녀의 빛을 비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단 한 가지를 선택하세요. 새로운 경계를 세우거나 작은 승리를 축하하거나 당신의 꿈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디는 거예요. 당신이 선택하는 그 순간 우주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아래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오늘 이런 사랑을 실천했어. 또는 이런 변화를 시작했어. 처럼 간단해도 좋아요.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여성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에게 울림을 줬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여신을 깨울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채널에서 칼융의 지혜와 정신건강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활성화해주세요. 우리는 함께 더 밝게 빛날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의 여신은 이미 깨어났고 그녀는 당신과 함께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빛날 때 당신도 빛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의 진실을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만나요.